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좌버 DRT 부시렉입니다. 자, 이번에 윤창민 선수와 장윤성 선수와 박지현 선수와 김상우 선수 요렇게 네 분이 로드 투 UFC에 오늘 출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세 분은 지고 한 분은 이겼습니다. 뭐 사람들이 여론이 밖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라이브를 켰을 때는 그 방송 때는 여론이 김상우 선수가 제일 재능이 없고 제일 노잼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겼는 분은 김상욱 선수만 이기고 나머지는 다 졌습니다. 그래서 뭐 요 경기들을 보고 제가 든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근데 일단 뭐 이게 제가 이 네 선수들이 뭐 경기를 다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커리어 경기들을 다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선수들이 싸웠던 상대들도 제가 또 다 아는 게 아니라서 이게 막 제가 UFC 리뷰할 때만큼 뭐 좀 자세하게 뭐 그렇게 리뷰는 못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첫 번째 장윤성 선수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경기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윤성 선수는 라이트급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본인이 뭐 라이트급 감량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체적 조건이 뭐 웰터급에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몸이 웰터 몸은 아니거든요. 예, 웰터 몸은 아니고,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뭐 감량이 라이트급이 절대 불가능하다, 뭐 팔 하나 잘라도 라이트급 감량은 불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웰터가 맞다면,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찐 웰터가 맞아서 찐 웰터에서 하는 게 맞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체급만 웰터급 급일 뿐이지, 본인이 웰터급 몸에서 나오는 힘과 뭐 파워, 뭐 펀치력 요런 게 UFC 레벨보다는 좀 낫지 않나. 예, 제가 봤을 때 뭐 장윤성 선수의 경기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재태팬 경기나 아니면 이번 경기를 봤을 때 장윤성 선수가 UFC 선수급의 힘이나 아니면 뭐 펀치력이나 그런 뭐 킥 파워나 그런 소유자는 좀 아니지 않나, 웰터급으로 따질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윤성 선수가 라이트급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웰터에서 힘이나 파워에서도 좀 밀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딱 몸을 봤을 때 라이트급이 맞는 것 같거든요. 뭐 본인이 평체가 이제 웰터가 맞는 거고, 이제 라이트급은 뭐 불가능할 수도 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라이트급이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상욱 선수 경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막 근육의 누가 더 빵빵하냐, 그거는 이제 장윤성 선수가 좀 더 빵빵하긴 한데, 근데 김상욱 선수가 이제 오히려 조금 더 커 보이지 않는가. 뭐, 그러니까 근육의 빵빵함은 장윤성 선수가 좀 더 빵빵하긴 해요. 근데 뭔가 좀 사람이 누가 그냥 좀 더 크냐 요런 느낌은 조금 김상욱 선수가 조금 더 커 보였는데, 그런데도 김상욱 선수가 이제 라이트급이고 장윤성 선수가 웰터급인 걸 봤을 때 어쩌면 장윤성 선수는 라이트급이 맞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웰터급이 본인이 맞다 생각하고 라이트급 감량이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장윤성 선수에서 나오는 그 웰터급의 파워와 그 펀치력이나 뭐 이런 거는 UFC급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뭐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경기는 일단 뭐 반칙 그 니킥이 하나 나오게 됐는데, 보통은 그러면 1점을 감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1점 감점을 안 했는 이유는 장윤성 선수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막 느낀 큰 데미지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윤성 선수가 막 보통 이렇게 니킥을 당하면 다들 이러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장윤성 선수는 제가 니킥 맞았었음? 막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막 겉보기에 뭔가 심각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허브진이 그냥 그 감점을 안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장윤성 선수가 여기서 뭔가 좀
뭐 이런 걸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1점을 감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로드 투 UFC 특히 이렇게 원매치로 계약을 받고 말고 이런 거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겼을 때 그게 얼마나 경기력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중요한데, 근데 경기를 봤을 때 압도한 경기였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판정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거 뭡니까 계약은 못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장윤성 선수가 애초에 여기 로드 투 UFC 나왔는 게 뭐 이번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마인드로, 뭐 들어가면 좋겠지만 들어간다는 마인드로 온 건 아닌 것 같고, 정찬성 선수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윤성아 너가 이번에 로드 투를 들어가는 거는 뭐 이번에 꼭 계약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무대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거, 지더라도 경험을 쌓는 게 너한테는 좋을 거야, 뭐 이런 말을 해줬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졌더라도 다음에 또 이번에 경험을 쌓는 느낌으로 온 거지, 제가 봤을 때 막 이번에 안 되면 저 격투기 접겠습니다 이런 걸로 온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졌지만 막 데미지가 엄청 쌓이거나 막 KO 당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경험 쌓은 그런 느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찬성 선수 밑에 제자들이 로드 투 UFC 많이 나온 거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뭡니까 정찬성 선수랑 이제 데이나 화이트랑 인맥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좀 더 정찬성 선수 밑에 있는 선수들은 로드 투에 참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걸로 뭐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그 장윤성 선수가 한두 경기 정도 제 태편에 세기면 또 로드 투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윤창민 선수가 졌는데요. 1라운드에 잽 날릴 때 상대가 거기에다가 투훅으로 카운터 쳐가지고 낙다운 당하고 파운딩 맞고 끝나는데요. 근데 격투기가 이런 식으로 지면, 이게 막 처음 KO패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면 솔직히 좀, 특히 KO패가 많은 선수는 이게 일단 UFC 오기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고, 격투기 선수로서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경기를 포함해서 이번에 KO패 당하고, 카이탕 선수라는 사람한테도 KO패 당하고, 료고라는 선수한테도 KO패 당하고, 타케키라는 선수한테도 옛날에 KO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의 패가 있는데 4번 다 KO패를 졌거든요. 자, 물론 4명 다 역대급 핵받다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킥이 엄청 셀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보통 이렇게 졌는 경기가 다 KO패인 선수들은 맷집이 어느 정도 약점인,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그 UFC 격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뭐라고 합니까? 맷집이랑 테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격투기가 테크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결국 때리고 맞는 스포츠라서, 본인이 맞았을 때 버틸 수 있느냐, 아무리 스킬이 좋아도 한두 대씩 계속 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두 대가 뭡니까? 한 라운드에 몇십 대씩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몇십 대를 맞았을 때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윤창민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맷집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쉽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박재현 선수는 이번에 3라운드를 완패를 했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래플링 이제 소개를 할 때 히서 그래플러 이러길래, 아 그래플링이 강점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플링으로 굴리는가 싶었는데 이제 상대한테 그래플링으로 압도당했는데, 근데 이제 뭡니까 장윤성 선수 경기랑 마찬가지로 딱히 데미지가 없어 보여가지고, 장윤성 선수는 이제 타격전을 했으니까 오히려 데미지가 좀 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박재현 선수는 거의 맞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데미지도 없고 아주 평화롭게 그냥 그래플링으로 압도당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윤성 선수처럼 느낌이 좀 비슷하죠. 여기 박재현 선수가 이번에 지면 격투기 접는다 이런 마인드로 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찬성 선수가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번에 지더라도 이건 큰 경험이 될 것이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그래서 박재현 선수도 제가 봤을 때 데미지 없게 좀 경험치를 얻어가면서 갔지 않나. 그리고 박재현 선수가
군필인지 미필인지는 모르겠다만 나이도 만으로 23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엄청나게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이제 무시받던 우리 김상욱 선수가 압도적으로 이겼다. 김상욱 선수가 3라운드에 바디샷 맞고 조금 위기가 있었던 것 빼고는 그냥 압도적으로 이겼다. 1라운드에 압도적으로 굴리고 1, 2, 3라운드 다 이겼는데 3라운드 이제 바디샷 맞고 데미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바디샷 맞으면은 데미지가 있으면 다들 막 으악 하면서 좀 뒤로 점점 빠지거든요. 그럼 이제 상대가 이제 막 압박하면서 막 우다다다 이런 건 하는데 이번에 김상욱 선수는 바디샷 데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으악 하면서 본인이 계속 이제 아픔에도 불구하고 막 참으면서 계속 압박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신력, 투혼 이런 것도 증명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레슬링에서도 엄청나게 압도해가지고 3라운드에 결국에는 이제 바디샷으로 데미지가 있는 걸 이겨내고 리어네키드 초크로 이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상대들의 레벨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김상욱 선수의 상대가 얼마나 잘한지 못한지 몰라서 김상욱 선수의 오늘 경기력을 판단하기가 어렵긴 하다만 객관적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네 분의 경기 중에 저는 김상우 선수가 가장 좀 재능이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예, 뭐 타격이나 그래플링이나 모든 부분에서 가장 네 분 중에서 재능이 있어 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이러면 이제 김상우 선수가 과거에 박재현 선수한테 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근데 그건 또 과거고 지금 하면 또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박재현 선수를 이긴 그 빡빡머리 분이랑 이제 결승에서 할 텐데 근데 상성이 좋지 않습니까? 김상우 선수가 그래플링이 강점인 것 같은데 상대가 이제 또 그래플링 잘한다 그러면 그리고 또 그 김동현 선수가 이제 그래플링 엄청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래플링을 막아낸다? 그럼 경기가 좀 좋게 되지 않을까.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김상우 선수가 어쩌면 또 이제 그래플링으로 압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상우 선수 이제 결승전 가셔가지고 꼭 이기시길 바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상우 선수가 꼭 이겼으면 좋겠다. 결승에서. 왜냐면 이제 김상우 선수가 제가 보기에 현역 선수들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현역 선수들 중에서 인터뷰로 이제 통역사 없이 영어로 답변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영어로 말을 한다고 해도 이제 외워온 대사를 한번 말을 해보는 것이지 그냥 프리토킹 느낌으로 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선수들이 항상 이제 해외 팬들한테 어필하기 어려운 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영어로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해외 팬들이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언젠가 미래가 되면 이제 한국 선수들도 뭐 UFC 랭킹에 드는 그런 시대가 언젠가 오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 선수들도 뭐 영어로 팬들이랑 소통하는 뭐 그런 시대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어쩌면 이제 김상욱 선수가 첫 스타트일 수도 있다. 김상욱 선수가 이번에 뭡니까 이제 딱 결승전을 이기고 이제 팬들과 영어로 이제 뭐 인터뷰도 영어로 답변하고 이제 막 뭡니까 이제 그 기자들이 전화 와서 하는 화상 통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영어로 하고 그럼 이제 팬들이 한국 영어 왜 이렇게 잘하지요? 이러면서 그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